900억 잭팟 추주와 트럼프도 막지 못한 풍력 에너지 등 오늘 시장을 주도한 급등주들의 뉴스 이면에 숨겨진 상승의 진짜 원리를 완벽하게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투자 나침반 12월 9일 화요일 정규장 마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은 다소 지지부진했지만 그 속에서도 각자의 강력한 이야기로 시장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AI와 반도체 섹터부터 한번 살펴보죠. 평범한 가전부품 회사가 하루아침에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파트너로 변신했다는 소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성호전자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성호전자. 이 회사가 본래는 TV나 냉장고에 들어가는 필름 콘덴서를 만들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부품. 수십 년간 그 사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엔비디아라니 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성호전자가 직접 뭘 개발한 게 아니고요. ADS테크라는 회사를 인수한 게 이번 상승의 기폭제가 된 겁니다. 아, 인수를 통해서군요. 네. 근데 이 ADS테크라는 회사가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 부품인 광트랜시버 관련 장비를 엔비디아 자회사에 납품하고 있었거든요. 광트랜시버요? 조금 생소한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AI는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처리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때 컴퓨터의 언어인 전기 신호를 초고속 빛 신호로 바꿔주는 일종의 번역기 겸 송수신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광트랜시버입니다. 아, 그러니까 성호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단순 부품 회사에서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망으로 뭐랄까 단숨에 점프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전통 제조업체가 M&A 한 번으로 최첨단 밸류체인에 편입된 아주 상징적인 사례죠. 그런데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걸 불량 없이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검사하는 기술도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테라뷰가 바로 이 분야의 전문가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테라뷰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상장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인 테라헤르츠파라는 걸 이용하는데요. 테라헤르츠파요? 네, 이걸로 제품을 부수지 않고 내부를 샅샅이 검사하는 겁니다. 일종의 첨단 투시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투시경이요? 엑스레이 같은 건가요? 비슷한데 엑스레이처럼 방사능 위험은 전혀 없고요. 초음파보다는 훨씬 더 정밀합니다. 특히 요즘 가장 중요한 HBM 반도체처럼 여러 층으로 쌓아올린 구조물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아, HBM 검사. 그래서 그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은 거군요. 그렇죠. 수요를 잡는 게 관건이니까요. AI 시대가 되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힘쓰는 반도체의 역할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STI가 무려 978억 원 규모의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이건 전력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흔히 일반 반도체가 두뇌라면 전력 반도체는 높은 전압을 견디면서 에너지를 변환하는 근육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요? 그럼 STI는 그 근육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아니요, 근육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 전력 반도체 칩을 기판에 아주 완벽하게 납땜하는 오븐 같은 장비, 리플로우 장비를 만듭니다. 초정밀 오븐이요? 네, 이번에 중국에서 전력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STI의 그 오븐이 대량으로 필요해진 거죠. 이 계약 하나가 회사 연매출의 3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와, 정말 잭팟이네요. 이런 기술 경쟁 속에서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변수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인양행과 한울소재과학이 딱 그런 경우 같았어요. 맞습니다. 두 회사 모두 반도체 소재 국산화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의 수혜주로 볼 수 있죠. 먼저 경인양행은요,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꼭 필요한 포토레지스트의 핵심 원료를 만듭니다. 포토레지스트 원료요? 네. 그런데 최근 일본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자 그 대체제로서 경인양행이 딱 부각된 겁니다. 아, 지정학적 위기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준 셈이군요. 한울소재과학은 조금 방식이 다른 것 같던데요? 네. 한울소재과학은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번에는 JKM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HBM용 핵심 소재인 전구체 양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전구체라면 반도체 위에 얇은 막을 입히는 가스 같은 소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JKM의 양산 기대감이 투자사인 한울소재과학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바이오 산업의 진화입니다. 연구원들이 밤새워 하던 실험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는 소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노엔텍의 신제품 소식이었죠? 네, 나노엔텍은 칩 위의 실험실이라고 불리는 레버노칩 기술 기반의 연구장비 회사입니다. 이번에 공개 예정인 제품은 사실상 바이오 로봇에 가까운데요. 바이오 로봇이요? 네, 세포를 대량으로 그리고 완전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더 대단한 건 글로벌 제약사들이 먼저 이런 장비가 꼭 필요하니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개발했다는 점이에요. 아, 수요가 먼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시장의 필요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CDMO 공장에서는 품질 관리를 위해 수많은 세포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을 로봇이 대신해주면 연구개발 속도나 효율이 극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뛰어난 기술력과 함께 거대한 시장의 문을 여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LNC 바이오가 드디어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LNC 바이오의 주력 제품이 메가덤이라는 인체 피부 이식제인데요. 주로 화상치료나 유방재건 같은 곳에 쓰입니다. 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중국 판매가 드디어 시작된 게 이번 상승의 핵심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의료, 미용 시장에 진출한다는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거죠. 기술의 발전만큼이나 때로는 정책의 바람이 기업의 항로를 결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 하나가 바다 건너 한국의 서암기계공업 주가를 움직인 사례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아, 정말 그렇죠. 이건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반친환경 정책 기조가 풍력 에너지 산업에는 가장 큰 리스크였거든요. 네, 불확실성이 컸죠. 그런데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풍력 발전 허가 중단 요청을 기각해버린 겁니다. 이 불확실성이 한 번에 해소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풍력 사업이 다시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그 수혜가 서암기계공업으로 이어진 거군요. 핵심 부품, 그러니까 기어를 만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자전거 기어 바꾸는 거랑 비슷한 원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정책 리스크가 사라지자 그 기술 가치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된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이번에는 유엔 회의가 삼육물산의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면 우유팩 만드는 회사가 수혜를 본다는 논리인데 이게 좀 흥미로웠습니다. 네,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국제 협약 논의가 재개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대안이라면 더 첨단 기술을 가진 신소재 기업들도 많지 않나요? 왜 시장은 클래식한 종이팩에 주목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현실성 때문입니다. 물론 분해가 잘 되는 첨단 바이오 플라스틱도 있지만 아직 가격이 비싸거나 대량 생산이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규제가 당장 시작되면 기업들은 이미 검증됐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익숙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유팩, 즉 카톤팩이 가장 현실적인 대체제로 주목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기술이나 정책이 아니라 주주의 믿음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로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이 있습니다. 뉴온입니다. 네, 뉴온은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14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회사의 주인인 최대 주주가 직접 거액을 추가로 투자하는 겁니다. 아, 주인이 직접 자기 돈을 더 넣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이걸 회사를 내가 책임지고 살리겠다는 주인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들인 거죠. 회사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돈을 넣었는데 이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신호는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이나 정책보다 때로는 신뢰가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